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없습니다. 카카오를 신규로 편입하려고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의 배신을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말이 많습니다. 카카오가 요즘에. 그쵸? 일단 카카오가 작년에는 엄청 잘 나갔죠. 이제 이 기사들을 보면 뭐 시총 100조 시대 3대 그룹 넘본다. 뭐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었고, 공모주 한 주라도 더 받으려면 어떻게든 카카오의 주식을 소유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그게 저희들이 불과 6개월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카카오 놓치셨던 분들은 카카오 놓쳤어 어떻게 막 이렇게 고민하셨고, 작년 7월 같은 경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삼성전자 갖고 계시던 분들은 약간 바보가 된 기분이었고, 카카오를 갖고 계시던 분들은 뭔가 위너, 승자가 된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이 완전 슬픔에 잠겨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카카오가 작년에 얼마나 잘 나갔었냐면은 우리나라 재계 순위 1위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제치고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님이죠. 개인 부호 1위가 됐었던 기사가 떴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카카오를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 고점 대비했을 경우에 지금 거의 한 50% 가까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추락을 한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미국에는 구글이 있고 페이스북이 있다면 한국에는 카카오가 있다, 이 정도의 자부심도 있었고, 또 카카오에 대한 기대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기사들은 또 카카오 주주분들 슬프게 하는 기사들이 많아요. 개미지옥이 웬 말입니까? 개미지옥. 지금 사야 되나요? 지금 팔아야 되나요? 뭐 쪼개기 상장 제발 그만해요. 요즘에 카카오가 말이 많은 게 먹튀도 있고 탈세도 있고, 또 쪼개기 상장, 무분별한 상장 때문에 모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고, 모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모 회사에 투자했었던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된다.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카카오 현재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카카오를 신규로 편입하려고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저희 생각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투자할 때마다 매번 지겹도록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투자는 올바른 자산에 돈을 넣어두고 기다리면 된다 라고 저는 주구장창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 방송을 좀 보셨던 분들은 지겨울 정도로 제 또 똑같은 얘기 할 정도로 저는 주구장창 얘기하는 건데, 그냥 이게 저의 투자 성향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올바른 자산에 돈을 넣어두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건데, 그럼 올바른 자산, 올바른 곳이 과연 무엇이냐, 이걸 정의해보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우상향할 거라고 믿어지는 곳, 이게 바로 올바른 곳이라는 거죠. 다 스마트폰 쓰고 첨단 IT, 메타버스가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갑자기 어떤 회사가 우리가 정말 좋은 삐삐를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딱 런칭을 하면 그건 정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시대의 기술 발전에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서비스하거나 제품으로 생산해 나가면서 그 회사가 우상향할 것이라고 믿어지는 회사, 또는 그런 곳, 또는 그런 뭐 부동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투자의 대상에는. 그런 게 올바른 곳이다 라는 겁니다. 이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 기업이 앞으로 돈도 잘 벌고 기업 가치도 올라갈 거야 라는 믿음 또는 확신이 필요하죠. 이런 믿음이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투자를 안 하겠죠. 될까? 얘네가 잘 올라갈까? 얘네가 기업 가치가 좀 커질까? 이런 의심할 때는 우리가 투자하지 않습니다. 얘네 갈 것 같아. 얘네는 진짜 다른 데랑 좀 달라. 얘네는 지금 시장 독점 체제 거의 다 갖춘 것 같아. 얘는 엄청난 애들이야. 이런 믿음이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카카오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과연 그 믿음이나 확신이 아직도 유효한가? 라는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내가 카카오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강하게 있다 라는 분들은 그냥 기다릴 것이고요. 근데 이제 좀 대기업 규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카카오가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실패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또 카카오를 또 손절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거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없습니다. 네, 카카오가 나쁜 회사거나 형편없거나 시대 흐름이 역행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그냥 회사를 믿지 않아요. 카카오라는 회사가 아니고요. 일단 그냥 기업을 저는 믿질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네 개의 회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던 회사였었어요. 싸이월드, 코당, 뭐 미도파 백화점, 버디버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예전에 우리 다 항상 저기서 쇼핑하고 저걸로 사진 찍고 저걸로 메신저하고 저기서 사진 보고 친구들이 연락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버디버디, 싸이월드 뭐 이런 걸로 엄청나게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던 회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졌죠. 기업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저는 삼성전자도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삼성이 나쁜 회사냐, 올바른 곳이 아닌 거니 그렇지 않죠. 그냥 다만 제 기준에는 삼성도 기업이잖아요. 그냥 저는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 예전에 뭐 대우가 없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업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운영하는 행복재무상담센터도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 이제 저희랑 같이 투자 행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도 저희 회사가 없어져도 이분들에게 전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부분이나 안정장치 부분을 확고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운영하는 제 회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다른 회사는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엄청난 대기업과 저희 회사를 비교할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의미는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게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카카오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만약에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친구들이 국내 시장에 진짜 진하게 침투해가지고 카카오를 밀어낼 정도의 마케팅과 전략을 펼친다? 뭐 가정일 수 있고 가설일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은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업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저는 이제 삼성이나 카카오나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안 한다고 해서 나쁜 회사는 절대 아닌 거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투자 안 하면 뭘 투자하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런데 투자 안 해도 우리 투자할 거 많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답답할 정도로 ETF만 투자를 하죠. 또 저희 고객분들도 아마 정말 많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오센터장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작아? 이러면서 왜 이렇게 ETF만 해?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코로나 폭락 이후에 시원하게 올라갔잖아요. 먹을 땐 먹어야지. LG화학이나 뭐 테슬라나 이런 거 많잖아.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때 또 안 했어요. 안 했던 이유가 그 회사를 못 믿거나 뭐 없어지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제 투자 기준에는 올바른 곳이라는 명확한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상향해야 되고 시대 흐름이 역행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기업은 없어질 수도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답답할 정도로 ETF 투자만 하는 거죠. ETF라는 거는 지수를 추종하는 금융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은 없어질 수 있지만 지수는 없어질 수 없어요. 어떤 곳에 건물에 요즘에 뭐 현대 거기 말 많죠. 광주의 아파트 공사 현장. 아파트가 지진이 나서 그 아파트는 없어질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전체 아파트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아파트, 한 단지 딱 이 아파트에만 투자하는 거는 주식 투자인 거고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에 투자하는 게 ETF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다. 저는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 안전한 거에다가 한번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수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지수 투자한다고 또 이게 늘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쵸? 제가 나스닥을 주구장창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QQQ 이 부분 QQQ죠. 나스닥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요즘 만만치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점 대비 13%, 14% 빠졌거든요. 얘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저는 실제로 나스닥 투자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도 많이 하고 있고 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 주변 분들은 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스닥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스닥도 하락해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다시 한번 이 시점에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뭘 고민해 봐야 되느냐? 바로 이거죠. 똑같습니다. 나스닥은 올바른 곳인가? 나스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나한테는 있는가? 있다면 들고 그냥 가는 것이고, 없다면 손절하고 다른 걸 하거나 뭐 그런 전략, 행동을 취해야겠죠. 근데 저는 나스닥 지수에 대한 믿음은 확고합니다. 사실 나스닥을 못 믿으면 어디에다가 금융 투자를 할 것이냐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스닥은 안전한 곳이죠. 없어질 수가 없는 곳이죠.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회사들은 없어질 수 있겠지만 나스닥 지수가 없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스닥은 지수이다 보니까 전체 시장의 평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양, 화폐량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많아지게 되면은 이 돈으로 지불하는 모든 것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도 올라가는 거고요. 돈의 양이 많아지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되느냐, 나스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스닥을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폭락해 있고 하락해 있지만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쓰거나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내일 돈 꺼내가지고 그걸로 뭐 사야 되고 인생의 큰 지출을 나스닥에 있는 걸 팔아서 당장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카카오로 투자해 놨다면은 지금 되게 스트레스를 좀 받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카카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할 것 같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올라갈 거고, 그리고 저는 이런 지수 투자를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지수 투자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늘 하락은 있었거든요. 늘 하락은 있었는데 늘 다시 올라옵니다. 그게 지수의 힘입니다. 근데 기업은 하락했다가 안 올라오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투자자의 포지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베스터가 있고 트레이더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베스터는 장기 상승을 기다리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트레이더는 잦은 매매를 통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이 두 분이실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 명언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인베스터는 여러분 다들 아시는 워렌 버핏님이시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10년 동안 주식을 소유할 자신이 없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다들 아시는 얘기죠. 우리가 근데 위에 분은 아는데 아래 계신 분은 누구시지? 잘 모르겠는데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래 계신 분은 트레이더의 제왕입니다. 여태까지 미국 월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트레이더라고 손에 꼽히시는 분이고, 이름은 제시 리버모어라는 분입니다. 저분은 워렌 버핏과는 정반대로 투자하는 분이세요. 앞으로를 예측해서 공매도도 하시고 선물 옵션도 하시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좀 화려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두 분 중에서 누가 더 잘 됐을까를 보면 딱 답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사람,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위에 계신 분이죠. 근데 아래에 있는 분은 우리가 투자에 관련된 책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제시 리버모, 이 이름조차도 아마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인베스터라는 투자 방식이 있고 트레이더라는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투자자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투자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인베스터가 되기를 원하세요? 트레이더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걸 더 선호하십니까?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는 없겠죠, 당연히. 근데 내가 선호하는 건 있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를 잘하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걸로 하겠어요. 인베스터에서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 트레이드에서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럼 그런 걸로 하겠어요. 근데 저는 트레이더를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이 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인베스터의 길로 들어가서 계속 그냥 가고 있는 거죠. 근데 트레이더보다 인베스터의 삶을 사는 게 우리가 훨씬 더 편하지 않나,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도요, 이 제시 리버모어 그리고 워렌 버핏의
이 끝을 보면 워렌 버핏은 투자의 신이라고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시 리버모어라는 분은 60대가 넘어서 호텔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제시 리버모어를 평가절하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시 리버모어가 자살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유서에 이렇게 적어놨대요. 난 이제 지쳤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롤러코스터가 그냥 그분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엄청 큰 성공과 부를 거머쥐었다가 확 해서 쪽박 찼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성공과 파산을 무수히 반복하신 분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분께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시고 마지막 유서에는 난 이제 지쳤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자살을 하게 됐던 거죠. 저게 꼭 나쁘다. 뭐, 그 봐라. 트레이더의 끝은 자살이다.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트레이더로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투자라는 거는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한 게 가장 아름답다라는 디자인 쪽에서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투자는 단순하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는 상식이면서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식이면서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성실히 꾸준히 무언가를 행하면 결과물이 크던 작든 긍정적으로 오기 마련이다 라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근데 투자는 그렇게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거는 아닌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올바른 곳에 돈을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면 시간이 5년, 10년 지났을 때 내 돈이 이렇게 불어나 있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주가 분석하고 차트 분석하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추적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의사결정을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이 시장에서 실패자가 돼서 떠나는 일들도 꽤나 많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게 더 좋고 나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인 저는 그냥 단순하게 투자하는 게 제 삶이 망가지지 않으면서 투자에 너무 빠져들어서 내 삶을 망가뜨리면서까지가 아닌 긍정적인 투자를 하는 데에는 가장 단순하게 하는 거, 인베스터의 삶을 사는 게 가장 괜찮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사실 단타, 트레이더를 하셔가지고 부를 이루신 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뵌 적은 없습니다. 장기 투자, 돈 넣어놔가지고 오랫동안 투자해가지고 그게 이제 커져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 종종 봤는데 이렇게 트레이더로서 살면서 재미를 보시는 분들은 꽤 있으시죠. 뭐 가방도 하나 사시고 해외 여행도 한번 가시고 좀 크게는 뭐 자동차 한 대 정도 사시는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갑자기 좀 이렇게 좀 자산가가 되신 분들을 저는 뵌 적은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트레이더를 하시면서 부를 일구신 분들이 꽤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잘 됐으니까 나오지 잘 안 되신 분은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잘 되신 분이 이만큼이라면 잘 안 되신 분은 아래 이만큼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카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개별 주식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카카오를 투자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냥 기다릴 것 같아요. 네, 물론 전 개별 주식을 안 하지만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기다릴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카카오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갈아타봐야 별거 없다. 이게 네,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카카오를 투자를 해놨는데 얘가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얘를 팔고 다른 걸 사서 얘가 올라가길 기대하기 때문에 갈아타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떨어졌는데 이걸 팔고 다른 걸 산다고 해서 얘가 올라갈 것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고 만약 올라갔다고 쳐보자고요. 그래서 A라는 게 좀 하락해서 손절하고 B라는 걸로 갈아탔어요. 근데 얘가 또 올라갔어. 근데 이 B라는 애는 언제까지 또 얘도 계속 올라가지만 않을 거잖아요. 언젠가는 얘도 카카오나 삼전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조정이라든지 폭락이 있을 겁니다. 내려오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얘 팔고 다른 거 사서 얘를 또 올린다? 이걸 계속 해 나가면서 돈을 불려 나간다? 글쎄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일단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다릴 것 같아요. 갈아타봐야 별거 없다. 네,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라는 회사가 제가 앞서서는 약간은 부정적인 것처럼 부정적인 걸 좀 섞어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그래도 카카오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한 또 5년, 10년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에는 카카오를 대체할 회사가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개별 종목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듣고 흘리십시오. 이 얘기 듣고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반영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다만 저라면 그냥 갈아타봐야 별거 없으니까 기다리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트레이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진짜 이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때그때마다 시장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해서 뭔가 이익을 내는 행위를 꾸준히 해나가시는 거잖아요. 이분들 진짜 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안 좋아질 것 같아. 그건 빠르게 정리해서 요거하고, 이거 하다가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발빠르게 정리해서 요거하고, 본업을 하면서, 내 생활을 하면서, 취미 활동도 하면서 그런 걸 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걸 못 하겠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저처럼 그냥 평범하셔서 유능한 트레이더 분들처럼 하실 수 없는 입장이라면 이런 사건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생각을 조금씩은 사고의 폭을 넓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확 와닿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이렇게 물리고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했던 방식들로 인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 앞으로는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다면 투자의 방식에 조금은 변화를 주어 봐도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ETF 투자만 오랜 기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물론 저도 이 투자라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리고 저는 처음 시작할 때 2007년이었으니까 그때는 ETF보다는 펀드를 많이 했죠. 근데 사실 펀드도 뭐 ETF에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지수형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몇 번의 위기라고 하는 것들, 폭락이라는 것들을 겪었거든요. 근데 겪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지수는 없어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지수는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올라가는 거구나. 그리고 지수는 센 놈들만 다 모아놓아서 지수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가장 끝판왕 어벤져스 애들이구나. 그럼 나는 그냥 이걸 투자해야겠다. 대신 이런 걸 투자하면은 뭔가 드라마틱하게 테슬라가 막 올라가가지고 돈을 벌 때 남들이 나는 그거랑은 동떨어져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걸 받아들이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고수익을 얻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가 별로 없으면서 중수익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거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그중에서 카카오의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면 조금은 사고의 폭을 넓혀보시는 계기로 한번 삼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에 가장 쉽고 확실한 투자는 올바른 자산에 돈을 넣어두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뭔가 재밌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투자하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게 쫄깃쫄깃하고 약간 도박할 때 나오는 그런 도파민 같은 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게 내가 투자한 가격이 막 올라가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한테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만들려면은 푼돈 투자해가지고는 나한테 필요한 돈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큰 돈이 투자가 돼야지 의미 있는 돈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큰 돈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장기간 투자하면은 돈은 벌지언정 정신병 걸려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큰 돈을 넣을 거면은 조금은 더 마음 편하게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게 좋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하나 이런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콘텐츠로 다루려고 했던 건데, 일반 시장 지수,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S&P 500에 투자하는 거랑 헤지 펀드라고 하죠. 고수익을 쫓는 전문가들이 디글디글한 곳에 모여가지고 고수익을 쫓는 상품, 그게 헤지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랑 헤지 펀드 매니저랑 시합을 했대요. 워렌 버핏은 S&P에 돈을 넣어놓고 5년인가 10년 동안 안 건들겠다. 당신들도 헤지펀드 열심히 운영을 해봐라. 그래서 5년 후에 이걸 돈 내기를 하자. 그렇게 해서 뭐 1억인가 3억인가 돈 내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은 워렌 버핏이 이겼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케이스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시장에 투자하는 알파를 추구하는 게 아닌 베타에다가만 평균값, 베타에다가만 넣어놓는 투자도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타 치는 걸 성공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도, 2020년 코로나 때 주가 폭락한 이후에 정말 눈 감고 아무거나 집으면 막 올라가던 시절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때 수익을 보신 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은 특별하게 뭔가를 잘해서 수익을 본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투자 시장에 참여한 의사결정을 하신 건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그거는 박수 쳐드리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굉장히 좋은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게 투자의 기본 베이스가 되면은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놈들만 잘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수에다가 돈을 넣어 놓는 게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일부의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면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